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원불교 현장인데요. 원불교 환경연대가 지난 18일 제1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2회 천지보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천지보은상은 천지의 은혜의 보은행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찾아 그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상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제2회 천지보은상에 일본 출신으로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오하라 츠나키님이 선정됐습니다. 오하라 츠나키님은 한국 유학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한 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핵 운동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하라 츠나키님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 있는 오하라 츠나키라고 합니다. 네. 한국에 온 지는 올해로 26년 정도가 되고요. 햇발전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에는 가까운 곳에 영광 햇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탈핵 활동가들과 함께 만드는 탈핵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을 만드는 일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일본 분이셔서 한국어를 얼마나 하실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아주 유창하게 하시네요. 아닙니다. 예. 우리 오하라님은 종교가 네. 있으신가요? 저는 따로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 네. 지난 18일 원불교 환경연대에서 시상하는 제2회 천지보은상을 받으셨는데요. 이 상은 네.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저도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후보로 올랐다라는 것도 잘 몰랐고요. 예.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제 3년 만에 고향집에 다녀왔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텔레그램을 열었더니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예. 원불교 환경연대도 이제 탈핵 운동을 또 네.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아마 그 인연이겠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진리적인 삶을 산다면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원불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탈핵 운동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원불교의 경우 매주 월요일 날에 생명 평화 탈핵 순례를 용광에서 계속 해 오셨는데 이제 교무님들 그리고 신자분들을 이제 만나 뵐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빛햇발전소 대응 활동을 하면서 원불교 환경연대 활동가 분들과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한상 행동적이시고 그리고 탈핵뿐만 아니라 성주의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항상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응원하고 지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마 원불교 환경연대의 이 환경운동의 뜻과 잘 부합하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런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오하라 츠나키님의 그런 어떤 생각과 또 환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한국 유학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을 하셨고 환경운동은 어떤 계기로 나서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유학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 교수님이 이제 광주에 유학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또 거기서 이제 짝꿍을 만났네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어가지고 계속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생활하는 사이에 뭔가 저도 의미 있는 좀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하게 된 것이 이제 첫 번째 계기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햇발전소 사고가 나니까 이제
환경운동 중에서도 이제 탈핵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탈핵운동에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 이제 한국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한 게 뭐 이런 환경 분야 공부였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 환경 운동을 일본에서는 한 건 아니었고요. 예.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네. 한국이라는 사회가 너무 재밌고, 활기차고,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한국에 꼭 유학 가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다행히도, 교수님, 그 대학에 다니던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예.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네요. 아마 일본인으로서 그 2011년 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나서 아마 그 한국인들보다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탈핵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후쿠시마를 가끔씩 다녀오는데요. 역시 핵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네. 우선 사고 수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녹아내린 해결료가 있는데 그 해결료를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염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 오염수를 또 처리할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고 이제 바다로 결국 투기하게 되었잖아요. 네. 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사선량이 높아가지고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피난구역도 존재합니다. 현재도 약 3만 명 정도가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살아갈 터전을 잃은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 핵 사고로 인해 좀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전 사고를 겪고 나서 일본은 지금 그러면 탈핵을 해 나가는 상황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사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일본에서는 54개의 핵발전소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그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때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견제성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총 15기를 폐쇄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핵발전소 재가동도 추진을 계속 했고 현재 총 14기가 재가동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핵발전소 재가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도 수명 연장을 해가지고 최대 20년 더 수명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핵발전소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일본 정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사실. 이제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제 우리 오하라님은 좀 이러한 그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일부 국가는 그 핵발전소를 이제 늘려나가는 국가들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핵발전소를 늘려나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는 꾸준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세계 핵산업 현황 보고서라고 하는 매년 갱신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 이제 전 세계 핵발전소 수는 현재 이제 408기인데요. 제일 많았던 2002년과 대비해서 30기가 감소했습니다. 예. 현재 신규로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발전량은 지난 20년 사이에 약 14%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그 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생에너지 투자는 핵발전 투자의 21배가
한 배 달했고 추가 설비 용량은 햇발전의 이제 10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만큼 재생에너지 건설 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햇발전소 건설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건설 기간도 거의 10년 이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햇발전소는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AI 말씀하시는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답은 반드시 햇발전이 아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추세를 보더라도 햇발전소는 계속 사양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도 이제 네. 그 재생에너지와 함께 이제 네. 그 핵발전도 더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또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군요. 네. 다행히. 네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오래된 그 핵발전은 좀 이렇게 폐쇄도 하고 또 그래야 네. 되는데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신규 원전이 필요하냐 이런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더 목소리를 또 내고 더 토론에 나서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핵발전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더 활용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또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 전기 없이는 살 수 없고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집에서는 그냥 플러그를 뭐 꽂거나 뭐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은 전기를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 햇발전소 현장에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햇발전소가 있는 곳에 가보고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 앞에 햇발전소가 생긴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격주 월요일 날에 생명평화 탈핵 순례를 영광에서 계속 하고 계시고 이제 올해 다시 시즌 2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참여해 보시고 영광에 있는 한빛 햇발전소를 한번 구경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그 33%가 핵발전에서 나온다고 하죠? 네네, 그 정도네요. 예. 그 우리가 일상에서 전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값싸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귀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이 에너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탈핵에 대한 그런 또 중요성을 이렇게 느끼고 원불교 환경연대와 함께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좀 활동 계획이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햇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한 시민의 수가 8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약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불건전성이라든가 뭐 질문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80% 이상 찬성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후쿠시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또 탈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생각하는 기회를 더 가지려고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지요. 우리가 너무 값싸고 또 이 물질주의에 매몰돼서 진정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오하라님은 지금 여전히 국적은 일본이신 거죠? 아, 네.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광주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또 그 지역에서 또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여기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제2회 천지 보은상을 수상한 오하라 치나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